479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요 2차 방정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식들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 두 개고, 두 개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은 0하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야. 자, 그런데 이거라고 할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을 할 때 f-1을 구하래. 그럼 fx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 모양을 보시면은 f 알파 제곱은 3알파 이렇게 되어 있고 베타 제곱은 3베타가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여기 있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쓰고 싶잖아 지금, 그지? 근데 보시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죠. 근데 여기 모양이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맞춰주냐? 자,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거를 바꾸든 이 밖에 있는 거를 바꾸든, 보시면 여기 있는 식에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서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로 바꿀 수 있죠. 내가 두 가지 시도를 둘 다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 제곱 빼기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랑 여기 모양을 맞춰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첫 번째는 밖에 있는 거, 여기다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야. 그럼 알파를 알파 제곱으로 바꿨으니까, 자, f 알파 제곱은 3 곱하기 알파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제곱이 있고 3 베타 대신 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빼기 3이지.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빼기 3이죠. 그럼 요거를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빼기 3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빼기 3이 됐어. 그러면 봐라, 여기도 알파 제곱이고 여기도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잖아. 그럼 모양이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방정식 얘를 f 이거 두 개 대신 x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도 요거 두 개 대신 마이너스 3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이항을 시킨 상태에서 x제곱 빼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게 두 근의 합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두 근이니까 두 근의 곱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의 합,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1이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fx는, 자, 빼기 빼기니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얘네 둘이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x 빼기 3이 돼서 최종 fx식이 x제곱 빼기 2x 빼기 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f-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빼기 2에서 최종 답이 1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처음에는 얘랑 얘를 맞췄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 요 지금 안에 있는 알파 제곱을 알파로 맞출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여기
알파 제곱 대신 여기를 보시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고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빼기 2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이 식을. 자, F 요 안에 있는 알파 제곱 대신 얘를 집어넣는 거야. 3알파가 되고 여기 있는 베타 제곱 대신 얘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식을 보시고 뭐라 그래야 돼? 방정식 F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지. F 마이너스 X 빼기 1은 3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 해볼게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 얘를 F 마이너스 X 빼기 1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최고 차항이 계수가 1이라 했으니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인데 답이 똑같이 나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F 이 녀석이 X제곱이고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서 플러스 X 여기에 플러스 1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3X가 돼. 근데 이게 여전히 불편하지? 그지? 근데 봐봐. F 마이너스 X 빼기 1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봐봐. 여기 안에 모양이 복잡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 빼기 1을 T를 치환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T가 되는데 니네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이걸 엄청 많이 할 거야. 이거를 앞으로 지금 하는 거를. 그러면 얘를 X로 바꾸면 X가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니까 마이너스 T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에다가 저걸 대신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여기 있는 X 자리에 마이너스 T 빼기 1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FT가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고 T의 제곱 얘네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T가 되고 이게 두 개 더하면 2고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FT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랑 똑같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F-1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빨간색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으면은 F-1이 되겠냐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빨간 X 자리에 빵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지? 빨간 X에서 빵을 집어넣으면 F-1만 남고 빵 집어넣으니까 1이지. 근데 아까 구한 답이 1이었죠.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했었지. 막 백발백중인가 어디에 자 얘가 이렇게 있고 4x 빼기 3일 때 F4를 구하여라. 그럼 이제 이때 니네가 어려워했는데 어떡해? 너 x에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 빼기 3에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요는 뭐냐면 얘네 둘의 모양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푼 거는 풀이에 있는 거대로 푼 거예요. 여기가 알파 제곱이니까 여기도 지금 알파 제곱 똑같죠? 베타 제곱 베타 제곱이라서 x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이게 귀찮으니까 여기 알파하고 요 안에 있는 식을 요 지금 안에 있는 식을 알파로 맞췄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대로 알파 대신 x만 이렇게 두고서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 뭐 학교 가는 애들 어떤 식으로 식을 바꾸냐면 여기를 베타로 바꿔, 여기를 알파로 바꿔. 그럼 아이들이 완전 멘붕 되거든. 왜냐면 이제 똑같은 것만 연습을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 식을 다르게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안에 있는 모양이랑 이 밖에 있는 모양을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베타 대신 여기서 봐야지. 이게 지금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고 이 식에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F 알파가 3 베타고 F 베타가 3 알파라고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일단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러면 니네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에서 여기 있는 베타 대신 자 F 알파는 3 곱하기 베타 대신 이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F 베타는 3 곱하기 알파 대신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로 모양을 맞췄어. 그러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돼? 방정식 fx는 3 마이너스 x 빼기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알파 베타 다르게 나오면 이런 관계식을 구해서 이렇게 통일한 다음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거 안 맞추고 했다가 틀렸잖아. 그지? 이 문제 잘 봐주세요. 알았지? 내가 형광펜으로 박스 치라 그랬지? 이 문제.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울 텐데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 계속 활용 문제가 나옵니다. 활용 문제.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런데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거래요. 그럼 이 녀석의 넓이하고 둘레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미지수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하셔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K로 세팅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K가 될 거고 여기 요 노란색의 길이는 알파 빼기 K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금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K 제곱이 될 거고 둘레의 길이는 4K가 될 거 아니야? 그럼 K만 구하면 이 두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K니까 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이 5가 되고요. 두 근의 곱도 5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이 다고 자 여기서 비례식을 세워보자. 알파 빼기 K 대 알파는 K 대 베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K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K니까 이 두 개 곱하시면 알파 K는 이거 두 개 곱하시면 베타 알파 빼기 K가 되고요. 알파 K 얘네들 넘어오시면 플러스 베타 K가 되고 여기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던 K는 이런 모양이 되고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돼요. 근데 얘네 둘 다 5였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K 값이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 요 지금 뭐야 넓이는 K제곱이고 둘레가 4K거든. 근데 그러면 두 근은 뭐가 돼요? K가 1이니까 1과 4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4니까 X제곱 이거 두 개 더하면 빼기 5X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4는 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N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N값은 4가 돼서 얘를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도 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드리면 자, 봐봐. 뭘 풀어줄까? 일단 체크한 문제만 풀어드릴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505번을 볼까요? 505번. 505번. 자, 제가 2차 함수 할 때 여러분들한테 차이 함수, 그죠? 차이 함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자, 봐봐. 여기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요. 근데 지금 P하고 Q에서 만나는데 한 점이 이거야. 근데 이 문제의 힌트는 유리수야. A, B가 유리수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A랑 B가 유리수일 때 여기 있는 Q의 X좌표는 1 빼기 루트 3이죠. 왜냐면 항상 막 혈례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X제곱 빼기 1과 AX 플러스 B, 자, 이 여기 있는 차이 함수의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고 1 빼기 루트 3인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면 AX 빼기 B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뭡니까? 자,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하면 자, X제곱 빼기 얘네 둘을 더하시면 2X 얘네 둘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암산이 돼야 돼. 이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얘들아.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더해서 2 넣고 곱해서 2 넣고 A는 2고 B 플러스 1이 2니까 B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510번. 자, 510번. 보시면 이 문제는 방정식 같은 거 많이 풀어서 그죠? 근데 제가 별표 1000개 치는 세 번째 거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 이겁니다. 뭐 어떻게?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크고 x 빼기 1, x 빼기 3이 0이고 x 빼기 1, 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지금 이 내용이 내가 별표 1000개 치는 세 번째 거야.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로 이해하시는 건데 1이고 3이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x는 3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곡선과 x축이 만나는 데가 1과 3이다.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1과 3, 4이다. 이거 아는 게 별표 1000개예요. 제가 말한 항상 세 번째 거가 이겁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또 나왔네. 이 문제 되지. 이 문제 계속 나오지. 이 문제 계속 나오잖아. 학교 시험에도 나와.
항상 X축에 접한대. 그러면 니네가 판별식 때릴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달달달달 외우게. X축에 접하니까 자 이거 그냥 2차 함수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잖아. 2차식이니까. 자 짝수 판별식은 A제곱 빼기 AC죠. 얘가 빵이지.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묶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풀이는 두 줄밖에 안 돼. 판별식 때려서 등호를 만들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빵이 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왜 RPM에서 이 문제를 상중이라고 했을까? 친구들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을 다른 거로 본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케이 518번. 자, 보세요. 518번. A의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이제 항등식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요 2차 함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은 y는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냥 니네 그래프 없는 풀이를 보고서 그냥 답을 탈탈탈탈 외워서 풀면 안 된다고. 봐봐. 얘는 학교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근데 얘를 보고서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들었는데 얘는 뭡니까? 얘를 봤을 때 니네가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꼭지점이 A, E인데 뭐 이렇게 여기 있는 하얀색 점선이 y는 2죠. 이 곡선은 항상 y는 2 위로 움직이는 거지. 그치? 왜냐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오케이? 그죠? 이거지? 답이 이거지? 이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이 지금 그래프가 y는 2에 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차이 함수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한데, 봐봐. 여기는 얘가 fx야. 여기 얘가 fx고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인데, 이제 니네가 이걸 보고서 fx 빼기 2는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를 봤을 때 y는 2하고 fx가 0에서 중우를 갖는구나.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의 식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 식이 시커마이스 꼭지가 뭐 어떻게 2x 빼기 4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응? 이렇게. 그럼 내가 이 식을 보고서 차이 함수 fx 빼기 2x 빼기 4는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그래? 그러면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 녀석이 차이 함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2x 빼기 4가 있는데, 이 y는 fx와 y는 2x 빼기 4가 쿡 찍어서 a에서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 여기가 1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봐봐. 이 문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차이 함수를 되게 잘 써야 된다고. 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거 딱 보면 니네가 어떻게 해? 그래?
fx하고 y는 2x 빼기 4각 1과 3에서 만나는구나.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는 건데 중빈과 고1과 고2가 생각하는 게 달라. 예를 들어서 F3은 0이 있고 F1은 2가 있어. 그러면 중학생들이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2 하나야. 중학생들.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3,0밖에 못 떠올리는데 조금 똘똘한 중학생들은 이거를 보고서 x 절편이 3이다 이걸 떠올려. 중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이거 답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이 식을 봤을 때 뭘 떠올려야지. 고등학교 1학년 인수정리를 떠올려야 돼. fx가 x 빼기 3 곱하기 qx구나.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fx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와 x축이 3에서 만나는구나. 근데 이걸 보고서 고등학교 1학년이 떠올리는 건 뭐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구나. 그래?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떠올리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떠올려야 되고 이 식을 봤을 때는 뭘 떠올려야 돼? 내가 fx인데 얘를 보고서 차이 함수를 떠올려야 돼. 얘가 y는 2하고 y는 2하고 1에서 만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이 식들을 보고서 이걸 다 떠올릴 수 있어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수정리하고 나머지 정리만 떠올려도 충분하긴 한데 자꾸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딘가에 적으세요. 개념원리에 적으세요. 개념원리 함수 파트.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개념원리 어디 빈칸이 많은가? 여기 뭐 151페이지나 뭐 이런 데다가 아니면 자 앞에다가 이거를 정리해 보세요. 근데 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그림만 떠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고1 때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 식을 보고서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F1이 3이고 F2가 3이다. 이 식이 있잖아.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어. 얘가 y는 3이야.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이렇게. 이 식 두 개를 봤을 때 이 차이 함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이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실 때 그래서 차이 함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RPM에 적으면 왠지 잊어먹을 것 같으니 개념원리에다 잘 정리하세요. 다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수업을 하시느라 매우 여기 숙제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있습니까? RPM에서? 뭔지 모르는 거 있으면
활용. 이거 너무 큰일 났다. 활용 못하네. 또 하윤이하고 뭐 없니?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도? 500. 네, 제가 풀어주라고 해. 골라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체크해 놨거든. 무슨 문제 풀어줘야 되나. 다 풀어드릴 거고, 또 뭐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말이지.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다 배운 거니까. 근데 517번도 한번 볼까요? 3,1을 지나고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근데 문제는 중밖에 안 되네. 3,1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얘는 제가 여러분들 중2 때부터 연습시켰지? 어떻게 적어야 돼? y는 m x 빼기 3 플러스 2라고 써야죠. 3,2를 지나는 직선, 그지? 3,2를 지나는 직선이 이거잖아. 그러면 y는 mx 빼기 3 플러스 2가 되고 이 2차 함수하고 얘를 연립하셔야죠.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8은 mx 빼기 3m 플러스 2가 되고 곡선과 직선을 연립한 다음에 이 녀석들의 차이 함수를 만드시면 m 플러스 2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은 0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접하기 때문에 뭐 해요? 판별식으로 구하시죠.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c인데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m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4 12m 플러스 24는 0이고 m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28은 0이 되는데 답은 28이지 이거 답. 그죠? 답은 28이어야 되지. 여기서 더 이상 n값을 구할 이유가 없죠. 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m1, m2라면 두 근의 곱이 28이죠. 그지? 이 문제도 잘 봐두시고 522번 볼게요. 자, 여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A라고 했어요. FA.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이 2차 함수는 X값에 제한 범위가 없어. 근데 자,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에 y좌표죠? 그러면 자 보세요. y는 x제곱 빼기 4ax고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4a 제곱이 와야 되고 없던 4a 제곱을 더했기 때문에 다시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a 빼기 5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x 빼기 2a의 제곱이고 빼기 4a 제곱 플러스 16a 빼기 5인데 얘들아 얘가 꼭지점의 y좌표잖아. 그지? 그럼 제가 노란색으로 쓴 얘가 FA예요. 그죠? 그러면 FA라고 하는 식이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16a 빼기 5인데 이제 이때 여기서 이게 주어진 거지. a가 0부터 3 사이고 FA 이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로 묶고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5 4a 빼기 2의 제곱 16에서 5를 빼니까 11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만 그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2,11 되고 0부터 3 사이니까 0이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시기 때문에 11이 최대값이죠. 0이니까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여기 좌표가 0, 마이너스 5거든요. 여기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1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꼭 푸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25번. 얘들아,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사각 함수를 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바꿔요. 자, 요 범위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2일 때 상수 A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얼추 2,1인데 0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얘들아? 근데 A는 지금 보시면 A가 최소값이 2래요. 그럼 A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어야 되죠, A가 반드시. 왜냐면 A가 이쪽에 있으면 최소값이 1이 되잖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래서 A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A, 2라는 얘기니까 이 식에다 A, 2를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되고 A 빼기 1이 1도 되고 A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A가 3도 되고 A가 1도 되거든요. 근데 답은 3이 아니라 1이지. A가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볼게요. 요 밑에 있는 문제도. 자, 드디어 이제 축이 문자입니다. 축이 문자인데 얘를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kx k제곱 빼기 k제곱이고요. y는 마이너스 k 빼기 x 빼기 k제곱 플러스 k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반드시 양수죠. 그지? 반드시 양수인데, 자, 얘를 얼추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k, k 제곱인데 경우를 나눠야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k가 2보다 작을 때, 즉 2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그래프는 2보다 큰 여기에서만 그려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자, 여기 이 점이 자 최대값이 16이니까 여기 좌표가 2,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차라리 여기다 2를 넣으시면 4K, 여기다 2를 넣으시면 빼기 4예요. 그지? 그런데 얘가 16이래. 얘가 16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K를 구해보면 K의 값이 5가 되거든요. 근데 K의 값이 5가 되면은 모순이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K가 2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거든. 모순되는 거 보여주고. 두 번째, K가 2일 수도 있죠. K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K, K 제곱이고 K가 2일 수도 있어. 여기가 2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K가 2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K, K 제곱인데 K가 2보다 크니까 2가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그림이나 최대값은 여기죠. 그죠? 똑같이. 그죠?
이쪽에서도 K가 2보다 큰 데서만 걸릴 거니까 여기만 그릴 것이고 어차피 같은 케이스야.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그냥 둘이 붙여도 되는 거야. 두 개 붙여도 돼. 그치? 둘이 붙여서 두 번째 케이스인데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최대값이 무조건 K제곱이거든요. 그러면 K제곱이 16이니까 K는 4하고 K가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안 되겠지. 왜냐면 K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K 값은 4죠. 이렇게 축이 문자일 때 잘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치환을 통한 합성함수. 자, 보십시다. 이야, 얘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함수 그래프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상수 a를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게 모양이 좀 짜증이 나는 게 얘하고 다르죠.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야. x제곱 빼기 2를 그냥 저는 t를 x제곱 빼기 2x로 할게요. 저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은 y는 빼기 얘가 t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 2t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문제에서 얘들아 그걸 x의 범위를 안 줬어. 그치? 그지? x의 범위를 안 줬기 때문에 얘는 t는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항상 치환을 하면 치환을 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죠. 치환을 하면 치환을 한 문자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그림 보시면 t 값이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았어. 그러면 얘를 풀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하에서 얘를 푸셔야 돼. 그러면 다시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t의 제곱 6t 빼기 9 플러스 2t 플러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8이야. 그 다음에 t의 제곱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빼기 8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여기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만 그리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디만 그리는 거야? 여기 이쪽만 그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을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5네. 그러면 이게 뭐야?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5를 가지니까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좀 더 빨리 해볼까요? 537번 갈게요. 537번. 여기 뭐 중간에 모르는 거 없어? 중간에 숙제하신 분들 프로젝트만 하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 다 무난했다는 얘기입니까? 좋아요. 자, 보십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2차 방정식에 두 수등이 알파랑 베타고 이씨 뭐야 갑자기 땡뚱맞게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a의 범위는 좋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를 p라고 하자. 얘를 p라고 하면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이 식이 p입니다. 자, 요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a 제곱이고 두근의 합은 2a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겠지, 그치? 표준형 붙이시면 되죠. 자, 그러면 542번 은지는 뭐 몇 번? 540번? 540번이니? 이거 문제를 이해를 못했는데. 540번? 538번은 괜찮니? 그래요. 다행이네. 어우, 숙제하신 분들 잘하시네. 여기서 질문 이거밖에 없으면 잘하시네. 아, 야, 여기 한별의 길이가 이게 뭐냐면 봐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은지처럼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괜찮아. 이게 이렇게 있는데 철판을 구부린 거야, 은지야. 여기 단면이 이해가 안 됐나? 이걸 구부리면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철판이잖아. 근데 괜찮아. 1년에 한 번은 꼭 있어요. 제가 알아요. 이게 철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구부리면은 여기가 있는데 구부려서 오른쪽 그린 것 같은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여기를 말하는 거야. 단면. 그랬을 때 색칠한 단면의 최대 넓이가 S죠. 이때 물바지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S 더하기 H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이거는 뭐냐? 즉, 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해가지고 10이라는 거야. 그지? 아니 이거 구부린 게 문제예요. 구부리면 이렇게 휘는 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1년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 이해 못하는 애들이. 여기를 물바지의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여기 H로 해야죠. 여기도 H고요. 얘하고 얘를 더해서 10이니까 얘는 10 빼기 2H예요. 그러면 이제 물바지의 넓이를 단면의 최대 넓이가 있으니까 Y는 H 10 빼기 2H인데 이 H의 범위가 하연아 여기서 H의 범위 구할 수 있니? 그지? 5보다 작아야죠. 0하고 5 사이가 돼야겠지. 왜냐면 지금 이게 전체가 10인데 얘를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접는데 이거의 높이가 5cm 이상 되면은 똑같이 양쪽을 접을 수가 없잖아. 이거를 찾는 게 방법인데. 이거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h의 제곱 더하기 10h가 되고 h 범위 있으니까 은지식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541번은 542번이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이겁니까? 아니. 자, 밑면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8인 삼각형 모양이. 근데 이제 얘들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땅이 이렇게 있는 거야. 땅이 삼각형인데 여기다 밭을 만들 거야. 그럼 밭을 최대한 크게 만들었을 때 밭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여기를 x라고 할까요?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할까요? 그러면 밭의 넓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 y잖아. 그치? 근데 2차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죠. 여기서 요 노란 선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노란 선분의 길이가 8 빼기 x죠. 그죠? 얘들아, 삼각형과 평행선에서 8 빼기 x 대 8은 8 빼기 x 대 8은 y 대 10이죠. 니네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도 돼. 선이 그어져 있어서 2 대 3은 여기도 2 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8 빼기 x 대 8은 y 대 10이니까 8y는 80 빼기 10x가 되고 y니까 y는 10 빼기 4분의 5x죠.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셔야지. x 10 빼기 4분의 5x.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있을까요? x의 범위는 0부터 8 사이죠. 얘가 아무리 잘라도 이 길이가 8m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요. 얘를 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x제곱 더하기 10x까지 구해드리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543번 괜찮습니까? 왜요? 아니요. 아. 그냥 풀었는데 뭔가 답이 맞았나? 자, 어느 여행사 45명까지 예약을 받고 예약자 수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정해진다. 오, 그렇지. 사람이 여행사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최소한 그 항공기 그거는 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싸지는 건가? 여기 그 룰이 있네요. 예약한 사람이 30명 이하이면 상품 가격이 5만원이고 30명에서 한 명씩 사람이 많아지면 할인해주네. 그죠? 근데 이 문제도 중3 때 풀었던 문제죠. 그죠? 중3 때 30명에서 한 명씩 증가할 때 상품 가격은 1,000원씩 할인이 되는데, 자, A 패키지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려면 예약자는 몇 명이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판매 금액 식을 세워보면 총 판매 금액은 예약한 사람 예약자 수 곱하기 상품 가격이죠. 그럼 이제 미지수 지정을 하셔야 되겠지? 예약자가 몇 명이어야 되냐, 최대일 때. 근데 지금 30명이 기준이잖아요. 30명 이하다. 그러면 상품 가격이 5,000원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이면은 상품 가격이 5,000원인 거지.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인 거죠.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근데 한 명씩 추가하는 거니까 1,000원씩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 더하기 x고, 이때 x는 30명에서 추가된 사람 수라고 합시다. x는 30명 이상 추가된 사람 수로 할까? 그러면 상품 가격은 어떻게 돼요? 5만 원이었는데 사람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할인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을 Y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 먼저 곱해보시면 얘네들 곱하시면 마이너스 1000x 제곱이고 5만이죠. 5만에서 3만을 뺐어. 그럼 2만이지. 2만 x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시면 10 얼마야? 15. 아 150만 원이네요. 에이. 공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구나. 1000 이렇게 있고 x 제곱 빼기 20x 더하기 100 빼기 100 더하기 150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000 x 빼기 10의 제곱 곱하시면 얼마예요? 10만 원이네요. 150 160만 원이네. 그럼 얘는 사람이 30명 이상 추가되는 사람이 그러면 40명 이상이겠네. 그죠? 답이? 그지? 그때 최대 금액은 160만 원이고, 그죠? 자, 또 볼까? 557번 보세요. 557번. 자, 뭐지? fx가 이러할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뭐가 추론되는 거야? 축이 추론되지. 가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4의 중점은 뭐예요? 1인가요? 그지? 1이지? 그러면 x는 1이 축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있으니까 1이 축이 되려면 a가 구해지네. a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래야 축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fx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b 빼기 1 되고요. 자, 얘를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렸어. 그럼 여기가 1, b 빼기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을 거고 3은 왠지 이쪽에 있겠죠. 그지?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이쪽이 최대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b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20이라는 이야기지. 얘가 20이라는 이야기니까 b는 5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5니까 답은 3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나왔다 그래. 그럼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왜? 포물선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나왔대요. 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함수값이 똑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2차 함수 곡선이 축에 대해서 대칭되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중점 얘네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죠. 이 x는 1이 축이 되는 겁니다. 축을 보니까 바로 a 구할 수 있죠. 최고 차항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558번 볼게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AB인데 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게 또 이제 힌트인데 말이야. 이 직선 위를 움직일 때 A제곱 빼기 B의 제곱의 최소값을 넣어놨어.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얘를 S라고 하죠. 뭐. 그러면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2차식이 아니니까 2차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집어넣으면 A 빼기 3B 플러스 4는 0이거든요. 근데
B를 없애려 그러면 이거를 B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게 봐봐. B는 3분의 A 더하기 4가 되고 A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A는 3B 빼기 4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대입한다고 치면 좀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보다는 밑에 있는 A 대신 B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면 S는 요 A 자리에다가 3B 빼기 4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B의 범위는 뭘까요?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B는 0보다 큰 거죠. 그럼 2차 식이니까 정리해서 표준형으로 만드시고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가 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야, 이 문제도 중3 때 많이 푼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아까 풀어드린 문제는 똑같잖아. 그죠? 꽃가게에서 장미 한 송이가 2,000원이면 하루에 300송이가 팔리고 10x 올리면 그지? 10만 세워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꽃가게에서 원래 2,000원씩 주고 팔면 300송이가 팔리는 게 정상인데 장미꽃을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는 거야. 2,000 빼기 10x 아니다. 올리는 거니까 더 해야 되겠구나. 더한 다음에 그럼 하루 판매량이 300 빼기 x로 줄어드는 거고 여기서 이 식에서 x는 뭐예요? 가격을 올린 횟수죠. 이 식에서 x는 가격을 올린 횟수예요. 그 다음에는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요. 뒤에 풀어줄 문제가 많거든. 자, 보세요. 563번 볼게요. 근데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2차 함수. 2차 함수고 완전 제곱식이네. 그런데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OBA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근데 야, 이게 그림 봤더니 OB의 범위를 줬으니까 이 OB의 범위를 OB를 X라고 하자.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있잖아. 그냥 이 점 A가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A된다. X, X 빼기 3의 제곱으로 세팅을 하시면 자, 사각형 이거의 둘레의 길이는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는 X 빼기 3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둘레의 길이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 2개, 세로의 길이 2개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는 0하고 3 사이로 제한을 시켰어. 내가 얘를 X로 세팅한 거거든. 그치? 그러면 또 2차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최소 구하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별로 풀어드릴 게 없어요. 자, 봅시다. 564번. 그렇지. 얘들아, 항상 확률 문제가 확률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처음에 나온 눈의 수가 A고 두 번째 나온 수가 B일 때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얘를 좀 정리해 볼게요. Y는 X제곱 A 플러스 BX 더하기 AB 플러스 1. 얘가 상수항C지, 그지? 그런데 얘가 이 곡선하고 X축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그럼 그냥 얘를 2차 함수로 보세요. 아니,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니까 뭡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 AC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쪽을 좀 정리해 볼까? 이쪽을 정리해 보시면
얘가 a 빼기 b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네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치?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차피 이 주사위 A하고 B는 지가 아무리 잘라봐야 1부터 6까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하나씩 하세요. 풀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확률과 통계 수업할 때 이거 기껏 해봐야 36개밖에 안 돼. 이게 A고 이게 B잖아. 1, 2, 3, 4, 5, 6. 이게 저처럼 표를 만들어서 하면 덜 틀려요. 자, 가자. 는다. 36개밖에 안 돼. 이거 두 개 여기다 집어넣어봐. 빵이지. 봐봐. 이런 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셔야 돼. 이쪽이 다 빵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가 눈치가 빠른 사람은 한쪽만 하면 되죠. 얘하고 얘하고 대칭 되지. 그치? 왜냐면 A 빼기 B의 제곱이랑 B 빼기 A의 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기 1, 3 빼기 1의 제곱 이게 뭐야? 4 빼기 1의 제곱 뭐야? 9니? 5 빼기 1의 제곱 16, 6 빼기 1의 제곱 25. 느낌이 쉬한데? 3 빼기 1 이거 1 1이겠네? 그죠? 이쪽을 할 필요 없죠. 대신되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4가 되지. 느낌 쉬한데? 전부 제곱수만 나오네? 그럼 다 이거 아니겠어? 이거 아니겠어? 맞잖아. 그지? 그러면 36분의 4보다 작은 케이스는 이게 4보다 큰 케이스를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 빨간색 블록 보이죠? 빨간색 블록이 이쪽에도 대칭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두 개 이렇게 대칭될 거 아니야? 얘하고 그죠? 몇 개야? 1, 2, 3, 4니까 몇 개지? 10개죠. 10개니까 20개지. 36에서 20 빼면은 16이죠. 그러면 9분의 4, 9, 36. 9분의 4가 답이지.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가 훨씬 빨라 얘들아. 니네가 일일이 집어 넣으시는 것보다. 자, 제가 풀어드리고 싶었던 문제는 이거 두 개입니다. 565번. 형광펜 칠할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좀 복잡하게 바꿔요. 자, 이 문제 하려고 지금 앞에 빨리빨리 한 거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값이 n-1하고 n 플러스 1 사이야. 그러면 얘들아 간격이 뭐야? 간격이 두 칸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문제 하나만 이해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녀석의 최소값이 fn이라고 했을 때 f2부터 6까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fn이에요. 그러면 자 y는 x 빼기 4의 제곱 빼기 6인가요? 그치? 그려볼까? 자 F2를 구하려면 F2는 자 보세요. 제가 F2를 집어넣으면 F2를 구할 때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야.
항상 두 칸 차이 나죠. F3을 구할 때는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2부터 4까지야. F4를 구하실 때는 여기다 4를 집어넣을 테니까 3부터 5까지고, F5를 구할 때는 4부터 6까지야. F6을 구할 때는 5부터 7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 잘 보세요. 자, 그림을 크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등장인물들이 있으니까 자, 하나씩 대칭을 할 겁니다. 얘가 축이 4잖아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2차 함수 곡선은 이렇게 자 크게 그려드리고, 여기는 대칭되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일 테고 여기는 2고 여기는 6일 거예요. 우리 1부터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좌표가 뭡니까? 4, 마이너스 1인데 이쪽 한쪽만 구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 점, 자 이렇게 4개만 구해보시면 얘네들은 다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1 집어넣어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예요? 1 집어넣으면은 9죠. 9 빼기 6이니까 여기는 1,3이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볼까? 2를 집어넣으면은 4죠.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x 값은 안 써도 될까? 여기가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뭐니?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네? 뭐 이상하다. 1 집어넣으면 뭐야?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5일 거고 마이너스 1일 거고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학교 서술형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오케이?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봐봐. F1을 구하려면 1부터 3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렇죠? 그렇지. 1부터 3 사이니까 최소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5예요. 그 다음에 F3은 2부터 4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잖아. 그죠? 아, 최소값이, 그치. 최소값이니까 맞는 거지. 그치? 최소값이니까 2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6이 최소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 이때는 마이너스 6이죠. 뭐야? 그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5는 4부터 6까지니까 여기를 보면 되는 거잖아. 또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에 5부터 7까지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여기 있는 노란 거 다 더하는 거죠.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푸시면 좋습니다. 이 문제 잘 봐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566번입니다. 자, 저는 565번하고 566번 이거 두 개 때문에 앞에 빨리 푼 겁니다. 월요일부터 또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 그냥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k, y는 x 빼기 1의 제곱 k 빼기 1이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고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k 빼기 1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그리셔야죠. 그리시는데 마이너스 1 자 k 그냥 여기 k 빼기 1을 양수로 잡고 그릴게요. 그냥 양수로 잡고 그러면 여기가 k이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렇게 잠깐만 뭐야 k 빼기 1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k로 잡고요. 요 밑에 있는 거를 k 빼기 2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에헤, 대칭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프가 오케이? 0보다 클 때 그쵸? 1,k 빼기 1 마이너스 1,k 빼기 2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요. 근데 제가 너무 그래프를 잘 그린 탓에 그죠?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6이래요. 그럼 최대값은 아무리 봐도 6이 아니에요. 그죠? 3,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니까 k 더하기 3이죠. 그런데 최대값이 6이라는 거야. 그럼 k가 3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최소값은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치? 여기를 구하면 1,k 빼기 1이니까 k가 3이니까 얘는 1,2가 돼서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오케이. 딱 봤을 때 그래프 쫙쫙쫙쫙쫙 그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오케이. 2차 함수 그래프랑 1차 함수 그래프를 자꾸 모른 종이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